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제 2020년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고 이제는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죠. 이 시점에 저희가 뭘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텐데 준비하는 과정 도와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가 알찬 정보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투자 꿀팁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는 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어떤 분이실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바로 좀 소개를 드릴게요.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가 화상으로만 만났잖아요. 예, 또 이렇게 그렇죠. 실제로 뵈니까 감회가 새로워요, 저는. 저도 네. 그러니까 더 반갑기도 하고, 네. 살갑기도 하고. 진짜요? 예, 그렇게 좀. 원래는 괜찮네요. 화면 너머로만 봤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뵈니까 너무 예. 실물 미남이시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팬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다 생각하는데 알고 저는 계시죠. 실제로 뵈니까 더 깜짝 놀랐네요. 사실 이 네. 자리에 오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피부 관리도 좀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쩐지 네. 오늘 피부가 들어오실 때부터 광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가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 우리 차장님 모시고 하는 이야기들 오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2022 증시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좀 되돌아보는 시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저는 이맘때쯤 일기를 굉장히 많이 써요. 예. 내가 한 해 오늘 뭘 이뤘는지 예. 또 무엇을 목표를 못 달성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보는데 이번 2022년 시장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계실까요? 이슈는 크게 하나로 뽑자면 땡땡땡땡땡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퀴즈를 내신 건가요? 예, 네. 퀴즈인데 제가 그냥 시간 빠르게 쫙 네.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드려보면은 네. 인플레이션이 어떤 얘기냐, 이게 물가가 상승을 하는 시기. 그쵸. 이제 예전에 이제 2010년도에서 한 2020년도까지 이제 저물가의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 짜장면 가격도 올라가고. 다 올랐어요. 제 월급 빼고 다 올랐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월급만 빼고 다 올라가는 어려운 시기에 들어왔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주가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저물가 시대는 여기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은행 이자에 넣어놔도 1%도 안 돼요. 그렇죠. 예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생각을 딱 하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2020년도 그때 딱 이제 인플레이션 넘어가기 전에 야, 주식을 성장주라는 걸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성장주가 무엇이냐? 지금 당장은 실적이 안 나오지만 2년, 3년, 4년 후에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미래에 그래- 잘 갈 친구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실적이 좋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 비싸게 주고 사도 이 종목은 4, 5년 있다 잘 될 거야. 왜냐하면 지금 저물가의 시대고 이 회사들은 성장할 수 있는 미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성장주의 시대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테슬라. 테슬라가 되겠죠. 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 추이를 이렇게 좀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2022년도 딱 초에 거의 뭐 고점을 딱 찍었죠. 와, 네. 그러고 나서부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0달러 무너지면 이제 100달러도 이제 장담을 못하는 이 시기가 그러니까요. 왔죠. 네. 그래서 그 옆에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이제 나스닥 100 지수 연봉 차트가 되겠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 연도 들어가지고 봉이 그냥 음봉이 크게 무섭네요. 하나가 났는데 네.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면은 되겠지만 네. 이게 이제 연봉 차트가 되는데 저 파란색 선이 3년 선, 그 밑에가 20년 선인데 대부분의가 마무리는 그 가운데쯤에서 이렇게 좀 끝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 가면은 더 여기 떨어진다는 거죠. 더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도 되게 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2023년도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물가 시대에 성장주를 찾아다니는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이제는 고평가된 주식 거기다가 더군다나 성장을 믿고 투자했는데 성장이 안 돼. 그런 게 눈에 보이면은 이제
주가가 2023년도에도 더 힘들 더 거다. 힘들 거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둘의 상관관계를 2022년도 말에는 잘 봐야 된다. 아, 그래서 좀 이야기들이 2023년도 적어도 네. 상반기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도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2022년에 연장성산으로 좀 힘들어질 것이다. 예, 그렇죠. 아, 저 테슬라 차트를 보니까 좀 착잡해지는데 예. 그때 과거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의 고점이 내일의 저점이다라고 불렸을 정도로 그렇죠. 거침없이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 참 대표적인 예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플레이션.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2022년을 정리해봤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까지도 돌아보면 뭐 나는 좀 종목 트레이딩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지수를 예. 추종해도 괜찮았잖아요. 예. 근데 2022년을 돌아보면 시장을 따라가는데도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아서 예. 수익률이 좋지 않았고 예. 또 나는 이 특정 섹터를 좀 밀고 싶다 예. 해서 섹터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그 섹터가 안 가니까 예. 근데 수익률이 좋지 않았고 예. 성적표가 한마디로 처참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좀 투자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지금까지 예. 고집하셨던 분들도 예.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어.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참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밀고 있었던 철학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자, 과거의 10년 동안의 성장주에 있었던 테슬라라든지 뭐 이게 종목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장주라고 통틀어서 네. 이 시기에서 갑자기 2023년도 내일 모레 들어왔다고 또 해운주 해볼래? 철강주 해볼래? 전혀 안 봤던 종목들을 그렇죠. 갑자기 네. 갑자기 바뀌니까. 음. 근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이런 기존 전통주의 반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는 잘 못 느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종목들이 갔다가 빠지고 이게 간 건지 안 건지 이렇게 하겠지만 네. 전체적인 추세적인 느낌으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추세가 살아있는 업종 종목군들이 있어요. 근데 티가 안 나는 건가요? 티가 안 나는 거죠. 아. 저희는 시각이 오늘 오르면 좋고 내일 빠지면 슬프고, 나쁘니까 네. 슬프니까 이게 큰 흐름을 못 보는 거죠. 음. 제가 이제 큰 흐름을 보여주려고 또 표를 하나 가지고 네. 왔는데요. 자, 제가 이제 제목을 기존 정통주의 반격이다 이렇게 했어요. 전통주의 반격. 예, 네. 반격이다 했는데 이게 이제 핀비즈라는 사이트에 가서 네. 최근에 1년 동안 이제 1년 전에서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딱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박스가 큰 거일수록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큰 거죠. 미국은 또 빨간색이 빠진 네네. 거예요. 하나. 맞아요. 이거 그렇죠? 헷갈리시는 이거 분들 헷갈리시는 있어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거꾸로 좋은 오르는 거고, 거다. 네. 그죠? 잘 보시면은 왼쪽 위에 보면은 AAPL 저희 많이 들어본 애플. 애플, 네. 애플이 되겠죠. 애플이 이제 1년 동안 한 24%가 빠졌고 아이고, 네. 그 밑에 이제 MSFT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28%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에 구글이 40% 아마존이 51%요. 그 옆에 테슬라가 62%요. 이게 딱 느껴지죠. 이게 이제 나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주가들. 네, 흔히들 빵주라고 빵주라고 그러죠. 불렸던. 그렇죠. 네. 근데 기존 전통주들이 어떻게 반격을 했냐면은 이제 왜 대각선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시면은 네. 이쪽에 XOM, 엑슨모빌 아우. 73%가 올랐네요. 와. 그 밑에 CVX, 쉐브론, 쉐브론. 네, 플러스 48%. 전통주가 반격을 하고 그러네요. 시가총액은 조그마지만 그 엑슨모빌의 왼쪽 옆으로 가시면 조그만 섬이 하나가 보여요. 네네. RTX, LMT 이게 이제 전통 기초 소재 산업재주 이게 반격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또 딱 보여드릴 건데 네. 저희 2022년도 1월에서 7월 1일까지 그 개인 순매수 상위를 딱 보게 되면은 네, 뭐 샀나 보면. 예,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의 1등부터 5등 보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다 플랫폼. 저희 앞에서 봤었던 그러한 네. 빵 주식들하고 거의 유사하죠. 눈물 없이 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근데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 5도 테슬라, 그죠? 그리고 네. TQQQ가 뭔지 아십니까? 저게 많이 들어보셨죠? 상승하면 그 시장이 오르면 수익률이 나는 그런 그렇죠. 구조인가요? 나스닥 1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가 지수 주종. 3배짜리. 3배짜리요? 오르는데 3배짜리. 와,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3배인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로 3배. 네. 그렇게 되고 그 밑에 이제 SOXL 같은 경우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3배짜리. 추종하는 3배짜리. 야. 네. 네.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군들의 지금 편입이 현재도 많이 돼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이미지를 다운을 하고 네. 따는데 실제로 예탁원 들어가시면은 네. 올해 거 쫙 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도 여기하고 크게 벗어나질 않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주를 믿었던 거네요, 그렇죠. 개인들은.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주제가 2022년도 투자 방식 변화가 생겼냐? 네, 생겼냐. 생겼고 방금 네. 보셨듯이 그러면 기존 전통주의 시대가 2023년도에는 더 본격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꺾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전년 대비 좀 빠졌을 뿐이지 계속해서 그 흐름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트렌드가 좀 바뀌어간다는 거를 저희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고 이 자리에서 내년도는 그쪽 섹터도 한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차장님께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릴 때가 됐습니다. 내가 성장주를 갖고 있어서 잘 갔으면 좋겠다고 때를 쓴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젠 정말 시장이 체질이 변했고 예, 예. 투자 방식을 변화해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성적표를 보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 충격요법을 한번 딱 맞고 나서 네, 2023년에 새롭게 좀 네, 투자 해볼 방식을 네. 뭐 그렇다고 이제 내가 이제 열받아 될 대로 되라 해서 다 팔고 또 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일정 부분의 포트폴리오는 한 번은 좀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할 필요도 있는 맞습니다. 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같이 막 성격이 불 같은 사람들은 이제 수익이 잘 안 나면 다 손절하고 빨리 갈았다고 싶은데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조금씩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손실은 최소화하고 그렇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체질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2022년에 힘든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굉장히 또 급부상했던 섹터가 있는데 태조 이방원. 네, 그렇죠. 네, 저는 정말 이름 잘 지었다고 어,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끔 이제 지인들이 태조 이방원 하면은 제가 생각난다. 맞아. 네, 그러냐면 저희 댓글창에도 가끔 네. 이름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차장님이 지으셨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네, 태조 이방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실제로 잘 갔지 않습니까? 잘 갔는데 아쉬웠죠. 상반기 잘 가다가 네. 하반기에 좀 많이 빠져서 거의 뭐 제자리 수준 뭐 수익이 나긴 났는데 이게 주도주가 맞았나 싶을 정도로. 근데 국내 증시가 다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해외도 좀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제 수익을 추세적으로 이게 꾸준히 낸다는 게 굉장히 좀 쉽지 힘들고 않죠. 단기로 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장기 투자한다는 것도 지금 이런 주들 태조 이방원 주들 봤듯이 상반기 좋고 하반기 나쁘니까 이렇게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제가 저희 그 서울경제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네.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지고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군들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갈 자리로 간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2022년도에 그래서 그 주목받은 섹터는 네. 태양광을 한번 좀 저는 다시 봐야 태양광. 된다. 네. 태조 이방원 중에서 태양광. 그렇죠. 네. 태를 봐야 된다. 음. 그 이유는 뭐 OCI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상반기 좋았다가 하반기 지금 다 반납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2023년도에 더 추가로 빠질 거냐 아니면 위로 상승할 거냐의 문제겠죠. 둘 중에 하나 문제. 네. 근데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위쪽으로는 좀 상승을 계속 할 것 같은 게 결국에는 수요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수요가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저희 되돌아보면 3월달 올해 3월에 중국 양회를 합니다. 맞아요. 3월이면 네. 하죠.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어요. 부양책 강화 메시지를.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2021년도에서 5년 사이에 신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해요. 거기에는 이제 전력 발전 인프라 쪽에서 이제 풍력하고 태양광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2030년도에 네. 태양광 풍력 설비를 1,200기가와트를 목표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2021년도가 설비가 지금 636기가와트거든요.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더 늘린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2022년도에 실제로 중국이 태양광 투자를 크게 늘렸어요. 그래서 작년 그 당시가 3개월 동안에 1월에서 4월 사이에 네. 작년 대비 한 3배를 이렇게 좀 늘렸거든요.
이게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쫙 좋다가 네. 왜 하반기에 왜 빠졌냐? 네, 왜 빠졌어요? 그게 이제 하도 좋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의 폴리실리콘 기업들이 네. 증설을 하는 거죠. 아. 너도 나도 이제 나도 이렇게. 공장을 이제 짓죠.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2022년도 상반기까지는 없었는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특히 지금 4분기에 네. 굉장히 큰 그 증설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만 하더라도 한 11만 톤 정도 증설이 있었었는데 지금 4분기에 48만 톤 예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공급이 쏟아져 나오면은 아,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까지 올랐었던 게 빠지는 건데 네. 지금도 폴리실리콘 가격이 고점에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트렌드는 증설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수요 때문에 그런 그쵸.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수요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도에 그래서 이제 신규 설치가 한 200기가와트 정도 됐다면은 2025년도에 한 300기가, 네. 2030년도에 한 350기가로 수요는 계속 꾸준히 늘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공급에 대한 리스크적 그 요인하고 맞물려서 수요가 이런 식으로 좀 변동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OCI는 한마디로 꺼진 불도 다시 다시 보자. 보자 이런 느낌으로 태양광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또 2022년에 굉장히 핫했던 태조 이방원 그 네. 중에서도 굳이 하나를 꼽자면 태양광을 꼽아주셨고 그 네. 안에서도 OCI를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공급과 수요 이야기를 하면 사실 반도체 이야기도 예, 머릿속에 떠오릅니다만 네. 반도체 이야기로 빠지면 또 저희가 2시간 특집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이번 2022년 네. 중에 이제 태양광, OCI 이야기까지 주목받았던 섹터와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를 네. 가보자고요. 저희가 네. 이제 차장님과 함께 조금 더 네. 세밀하게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볼 텐데 네. 굉장히 저희와 또 방송을 진행을 쭉 해주시면서 종목도 정말 날카롭게 잘 봐주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종목들이 실제로 잘 가서 저는 속으로 화면 뒤에서 헉! 하고 놀랄 때가 많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진정한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시는 분이신지 아. 않나. 예, 꾸준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네. 내년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네. 제가 열심히 해달라는 압박을 옆에서 불어넣은 다음에 종목 네.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자면 사실 사람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예. 네, 좀 빨리 트레이딩을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나는 마음이 편하고 싶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가리라 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지금까지 네.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중에 먼저 단기적으로 조금 더 네.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일단 두 종목 휴젤하고 신세계 이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과 신세계요. 예, 예. 네. 대표적인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볼 수 있죠. 미용 의료의 휴젤 그리고 면세점의 신세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휴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젊은 세대들이 소비 형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죠. 굉장히 개인적 소비 성향을 띠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가격적에서도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가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성비를 네네. 따지는 제품을 보유한 것들을 찾아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 기업이 수혜가 되는 것들이 미용 의료기기가 될 거고 미용 의료기기. 네. 예. 그래서 수혜주로 보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인들의 일반 그 관광객이 이제 빠르게 회복이 되면은 제로 코로나와 그 회복과 함께 그럼 면세점 매출이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건데 신세계 저희 면세점 수혜가 예상되는 신세계를 그 하나로 이렇게 제가 좀 뽑았고요. 네. 자, 휴젤이 현재 중국에서 매출 비중이 한 11%가 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 같은 경우가 중국 매출 비중이 더 커졌어야 돼요. 휴젤이 한 30% 정도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중국이 계속 이게 봉쇄 때문에 11%대로 줄어들었었는데 휴젤의 특징은 뭐냐면은 톡신하고 필러를 동시에 판매를 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라고 이거 번들링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네. 휴젤이 이제 국내 MS 쪽에서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게 이렇게 묶어 팔기. 묶어 팔기. 한마디로. 이거 사려면 이것도 같이 사야 돼. 톡신 필러 이렇게. 같이 묶어 팔기. 네. 이게 가능한 거를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통하게 하겠다. 이게 휴젤의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휴젤은 이제 톡신 쪽에서는 국내에서는 보틀렉스, 해외는 뭐 레티보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좀 나가고 있는데 자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휴젤이 톡신의 수출하고 네. 필러의 수출이 잘 좀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톡신 수출이 어떻게 풀리냐면은 1분기에 97억 원의 매출을 올렸었는데 지금 3분기에 223억까지 올라왔어요. 어머. 수출이. 네. 근데 그 수출을 이제 면밀히 또 따져 보니 아시아 시장이 60억대에서 지금 140억대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남미 쪽도 지금 나름 나쁘지 않아요. 네. 30억대에서 지금 한 60억대를 이렇게 좀 올라왔거든요. 오. 그리고 유럽도 3분기까지는 안 좋은데 4분기에가 지금 30억대로 이렇게 올라올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아시아 쪽이 저게 팍 뛰고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죠. 네, 확실히요. 남미나 유럽도 잘 팔긴 했지만 아시아가 그렇죠. 독보적이네요. 저 나라가 어디다? 중국. 중국인 네. 거죠. 중국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하는 모습이 이렇게 조금 나오니까 바로 띄워주네요. 바로 이렇게 탁 띄워주는 어. 모습이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젊은이들의 소비 성향이 한국 제품을 사랑한다. 그중에서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쪽은 독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끼어 팔기 제품인 그 옆에 이제 필러 수출도 한번 유심히 잘 보게 되시면은 네. 수출이 이제 작년 4분기에 그 134억 정도 이렇게 좀 하다가 올해 3분기에 이제 한 200억대로 이렇게 회복을 쭉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필러 같은 경우는 사실 유럽 쪽에서 굉장히 그 독보적으로 성장을 크게 하거든요. 근데 중국 쪽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휴젤이 사실은 유럽이 크지만 네. 아까 전에 그 끼어 팔기 전략을 중국한테 먹히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4월달에 허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8월달에 첫 초도 물량을 이렇게 팔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기가 좋다 보니까 네. 자 여기에서만 지금 중국 시장에서 매출의 한 30% 이상을 잡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이제 필러도 보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톡신과 필러의 수출이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회사가 휴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사람들에 대한 필러 쪽은 아직까지 첫 그 수출 허가가 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리스크는 있다는 거죠.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그렇죠. 일단은 중국 리오프닝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두 번째 이제 신세계로 넘어갈 건데 네, 여기도 뭐 당연히 중국이 열리면 중국 관광객들 와주면 그렇죠. 네. 신세계 하면은 저희가 한번 뭔 회사인지 한번 짚어볼게. 신세계 하면 백화점 뭐 당연히 생각나는. 그렇죠. 당연히 생각나죠. 네. 신세계가 백화점만 하느냐? 아니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해서 의류 화장품도 하고 그렇죠. 있고. 자, 신세계가 또 임대업도 하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 임대료를 받고 있죠. 센트럴시티. 라고 해가지고 네. 그걸 받고 있고. 네, 제가 열심히 다녔는데 네, 그렇죠. 새삼스럽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신세계 DF라고 해서 이제 이게 면세점 업체가 될 것 같은데 자, 신세계가 보시면은 면세점 쪽이 매출이 저 맨 위에 있는 쪽이 제일 크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백화점인데 백화점. 이게 분기가 지날수록 조금씩 늘어나기는 해요. 그래서 매출이 저렇게 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어떻게 느느냐 그걸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백화점 쪽은 확실히 4분기에는 저렇게 좋아질 띄워주네요. 걸로 네. 확 띄워줄 걸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은 면세점이 생각보다 힘을 못 쓰는데요. 네. 저 영업이익이 50억이 맞나? 명세계 신세계 면세점인데 그러게요. 50억 뭔가 좀 바닥에 붙어 있는 뭐 이런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굉장히 들잖아요. 네. 아쉬운 만큼 뭐가 크다? 잠재력이 크다. 아,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저게 이미 주가가 저만큼 날아가 있으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피크아웃을 생각하죠. 야, 저게서 그쵸, 더 그쵸. 좋아지겠니? 영업이익이 저렇게 나오는데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저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 애들은 야,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이게 지금 통하고 있는 거예요. 리오프닝으로서. 네. 왜냐? 중국이 거기에 모멘텀으로 껴서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이 대중국이 그 중국이 그 큰 중국이요. 대중국인. 큰 데입니다. 네. 큰 데. 그게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서 얘가 중국이 들어가고 있느냐? 그러게요. 네. 이게 이제 면세점에 이제 거는 기대가 될 것 같은데 면세점 시장 규모 추정을 보게 되면 이게 면세점 협회에서 내국인 매출과 외국인 매출에 이렇게 표로 이렇게 됐는데요. 저 밑에 이제
조그만 파란색이 내국인이고 외국인 매출이 굉장히 크죠. 내국인 매출이 한 3조 그리고 외국인 매출이 한 16조 정도 될 거예요. 2023년도에. 네. 자, 근데 올라가는 그 성장 폭을 보면은 저 내국인 매출이 훨씬 좀 커요. 절대 규모는 외국인이 크지만 네. 해가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는 폭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국인 매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항공점에 있는 면세점을 이용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쵸. 이제 리오프닝과 함께 해외 많이 다니니까. 네, 여행 가면 한번 싹 돌죠. 그렇죠. 네. 한번 싹 돌고 가는 거.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외형적인 저 주황색의 외국인 매출을 저희가 무시를 할 수 없는데 저 외국인 매출을 한번 잘 따져보자 그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화면을 딱 보게 되시면은 해외 입국자 수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저 매출이 어디서 나는지 입국하는 사람들이 일단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딱 봤더니만 전체 입국자 수가 늘 때, 그렇죠. 그 옆에 보면 그 저 붉은색이 이제 중국인 입국자 수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저런 수치로 2023년도까지는 뭐 크지는 않겠지만 2024년도부터 한 3분의 1 정도를 이제 중국인 입국자가 차지를 한다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한 43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매출이 어떻게 되냐 이제 이걸 보고 싶은 거죠. 네. 그래 전체 입국자 수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2024년 중국인인데 그 중국인들이 뭘 사냐? 누구냐? 보따리상이냐? 따이공. 따이공 많이 들어봤죠. 네. 따이공상이냐? 한번 이렇게 싹 쓸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면세점 그냥 싹 쓸어가죠.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한국에 순수하게 여행하러 온 사람이냐? 그걸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표가 면세점 협회하고 하나증권거가 있는데 자 2020년도, 2021년도 한번 보시죠. 저 네. 때는 이제 다 봉쇄가 됐었던 거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특히나 중국도 그렇고 저 김막대 전체가 다가 네. 관광객의 그 매출 추이예요. 그 왼쪽에 보시면은 한 150억 달러 정도 네. 되고 있죠. 2021년도 기준으로. 그 중에서 한 90%가 따이공이네요. 따이공이 다 가져가. 그죠? 따이공 비중이. 장사하려고 오시네요. 장사하러 네. 왔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따이공 비중이 저 그 막대 말고 저 선그래프. 네. 선그래프 보면은 2021년도 피크 찍고서 계속 이렇게 내려오네요. 떨어지는 걸 보고 네. 있어요. 따이공 비중이 줄어들면서 그러면은 당연히 누가 늘느냐? 그러면은 일반 관광객? 예, 일반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근데 저런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국내에서 아까 늘어나는 매출은 항공 면세에서 늘어나고 있고 자, 그러면은 해외에서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는 따이공이 저희가 모셔와야 돼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수수료도 줘야 돼요. 면세점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니들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본인들이 사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사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이라 놓치면 안 되죠.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해주니까 수수료도 막 깎아주고 막 해가지고 사실 저기 따이공이 온다고 해서 마진이 많진 않네. 네, 마진이 많지 그럴 않아요. 수밖에 그래도 포기를 못하죠. 단기적으로 네. 볼만한 종목 휴젤과 신세계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두 개의 좀 공통점을 살펴보면 리스크는 있고 아직은 기다려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받으면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란 점에서 네,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서 단기적으로 볼만한 이유를 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휴젤과 신세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처럼 새가슴이고 간이 콩알만해서 난 좀 장기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맞는 종목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제가 이제 또 두 종목 가져왔는데. 네, 저는 귀를 쫑긋 세워봅니다. 네. 자, 롯데관광개발하고 현대미포조선인데. 자, 롯데관광개발도 이렇게 또 반문을 할 수 있죠. 네, 롯데관광개발이요?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야, 롯데관광개발이나 관광.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신세계나 조금 더 폭넓게 가면 휴젤이나 뭐 그게 그거 아니야? 그러게요. 면세점이나 관광개발이나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좀 많이 좀 틀리다고 보셔야 되는데 롯데관광개발은 일단은 글로벌 리오프닝이죠. 앞에 그 두 종목들은 약간 중국 리오프닝. 근데 롯데관광개발은 글로벌 리오프닝. 여기서 호텔하고 카지노가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결론적으로 뒤로 가면은 결국에 플러스 알파로 중국이 붙으면 있구나. 더 커지겠구나는 했는데 있긴 하지만 저 앞 두 종목하고 조금 틀린 것 중에 하나는 실적이 지금도
중국인 없어도 잘 나오고 실적이 있나요? 가시화가 돼요. 어. 잘 가지는 않는데 네. 아직까지 좀 적자가 있긴 하거든요. 잘 그래도 가지는 가시화가 않지만 되는 정도. 가시화가 되고 있지만 오. 거기다 중국이 붙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느낌. 그럼 가시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롯데관광개발을 보려면 제주도를 떠올려야 돼요. 제주도 자, 롯데가 이제 제주도의 드림 돈이. 예, 네. 그걸 타워를 이렇게 건설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제주도 최대의 호텔과 카지노가 함께. 예, 같이 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주도의 그 외국인 입국객 월별 추이로 보게 되면 확실히 2022년도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한 4천여 명 정도에서 한 8천여 명까지 이제 월별로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게 보면은 이제 이유가 있죠. 제주도가 이제 그 국제선이 5월부터 재개가 됐고 네. 6월에 이제 무사증으로 입국이 되고 음. 근데 11월부터는 이제 제주도 운항기 편수도 늘리고 이렇게 하고 특히 11월부터 롯데 관광개발이 직접 운행을 해요. 전세기를 해외 VIP들을 이렇게 실어서 그래서 제주도하고 일본 직항 운행 이렇게 예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11월부터 개화기라고 볼 수 있어요. 롯데 관광개발을. 그렇죠. 어떻게 좀 개화가 됐느냐. 그래서 제주도에 누가 왔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쵸, 제주도 누구냐. 누가 왔냐. 그래 왔어. 배는 왔어. 그래서 누가 왔어. 분석을 해보자. 기타가 되게 크네요. 기타가 크죠. 네. 이게 보시면 중국이 확실히 저 빨간색이 줄었어요. 네. 62%에서 12%까지 줄었죠. 네. 근데 저기에서 줄었는데 기타가 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게 기타가 동남아, 필리핀. 동남아. 그렇죠. 아. 그러면 동남아가 와서 중국인들처럼 화끈하게 돈을 쓰는데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국 애들은 62%에서 12%확 줄었는데 저 기타가 늘긴 했지만 쟤네들이 돈을 실질적으로 써야죠. 쓰냐. 돈을 써야지. 니도 그렇죠. 중국인 100원 쓰는데 너는 50원밖에 안 쓰면 오남 안 하지. 그렇죠. 별로 안 얘네들 반갑죠. 입장에서 네. 반갑죠. 그랬더니만 그걸 또 이제 그 제주특별자치관광협회가 또 분석을 했어요. 오, 어떻게 일을 되냐. 열심히 하셨네요. 네. 열심히 했죠. 딱 봤더니만 응. 저 검은색 굵은 거가 카지노 방문객 네. 수가 되고 이게 좌쪽에 보시면 돼요. 방문객 수. 네. 그 밑에 이제 회색 굵은 선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의 제주도 입도객. 입도객. 그럼 이제 잘 보시면 입도객이 늘수록 카지노 방문객이 같이 늘어나고 있네. 네. 지금 중국인이 안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야 이거 돈을 봐라. 쓰나 보다. 동남아 애들이 돈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카지노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데 보시면 매출액이 저 이제 막대 그래프죠. 저 셀수에. 네네. 저 평균적으로 낸 게 저 빨간색 그래프로 이렇게 딱딱 야 늘었다. 올라가네. 늘었다. 40억, 50억, 60억. 응. 야 좋아. 여기서만 버텨라. 이제 중국이 열린다. 중국이 열렸다. 이제 중국이 그렇게 돼서 이제 실적 추이를 이제 딱 분석을 해보니까 자 이제 실적을 보게 되시면 이게 이제 롯데관광개발 실적 추이가 이렇게 되죠. 굉장히 올라가는 폭이 가파르죠. 네. 뭐 예상치기는 하지만 올해도 사실은 한 850억 정도 적자 날 거예요 영업이익으로. 하지만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거고 보는 건 2023년도에 이렇게 예상, 500억대 영업이익 2023 1,300억대 영업이익률 굉장히 좋아지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빨리 되는 종목군들이 네. 주가 탄력성도 굉장히 좀 좋아요. 아.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보셔야 돼요. 눈썰미가 좀 빠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앞에서 봤던 휴젤이나 신세계는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크지 않거든요. 그냥 완만하게 이렇게 맞아요. 올라가는 네.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되죠.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 가시화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장기 종목으로 장기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조선주를 네. 굉장히 저는 2023년도에 좋게 보고 있어요. 조선주를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데 네. 왜 그러냐? 실적이 보장되는 업종하고 종목이다. 이미 수주를 몇 년치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네. 향후에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뚜렷한 거죠. 나오는 거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현재 못 받아들여요. 첫 번째 왜? 일단 당장 못 가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네. 아니 실적이 좋아지면 지금 당장 좀 화끈하게 하루에 5% 10%씩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 가지는 못하고 이게 되려
횡보라도 할 것이지 되려 거꾸로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린 게 빠지면 더 답답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아. 진실을 보지 못하고 어떤 이유를 붙이냐? 야, 2022년도에 수주가 확 줄었잖아. 아. 수주가 2021년도 대비 반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수주를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수주를 왜 못했나? 네. 못한 거니 안 한 거니? 안 한 건가요? 안 한 거죠. 오. 왜냐?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돈을 못 벌 때에는 그냥 배를 만들 곳이 10곳이 있는데 네. 지금 한 곳 두 곳밖에 안 찼어. 음. 그럼 8곳을 어떻게든 채워서 일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수주를 그럼 받는 막 거죠. 받는 거예요. 그냥 어. 싹 공짜로 그냥 해줄게. 그냥 해. 그래서 저가수주에서 저 선수들 지금까지 다 적자를 났어요. 그래서 저가수주 때문에. 아.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신조성과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네. 상태고 조선주가 화랑으로 가다 보니까 이미 이 도크들이 지금 다 찼어요. 그러면은 입장이 바뀌는 거죠. 줄을 서라. 줄을 서. 이 도크도 없고 비싼 돈부터 주는 화주 내가 받아줄게. 그렇지. 그리고 지금 올해도 아니야. 내년도에 받아줄게. 올해 지금 다 찼거든. 다 찼어. 어깨가 이만큼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이만큼 올라.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당장 2024년도, 5년도, 1, 2년 있다가 뒤에 안 필요하고 2027년도, 8년도까지 해도 되니까 지금 해줘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 싫어. 내가 리스크 지고 그걸 왜 하는데 장기로 또 볼수록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딱 받을 그쵸. 만큼 비싼 것만 선별해서 받기 때문에 수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내년도 가면은 또 신규 수주를 하게 될 건데 네. 신규 수주가 그러면 어디서 나올 거냐? 지금은 다 컨테이너에서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지만 LNG LNG선. LNG선 달리도 다녔었어요. 맞아요. LNG 컨테이너 막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러면 2023년도는 뭐가 주도를 할 거냐? 저는 단연코 MR 탱커라고 해가지고 네. MR 탱커의 절대적인 강자 현대미포조선을 아오. 보고 있는데 MR 탱커가 별게 아닙니다. 네. MR이라고 해서 뭐 MR. 특별한 게 아니고 M 미들, R 레인지 아. 중간 사이즈. 그렇죠? 큰 거, 작은 거 말고 중간 사이즈. 그렇죠. 네. 그거 이제 MR. 그럼 중간 사이즈가 뭔 뜻이냐? 네. 중간 사이즈는 주로 PC 선을 일컬어요. PC가 뭐냐? 프로덕터. 프로독터. C 캐리어. 프로덕터가 뭐냐? 그러면 석유 제품. 아. 석유 제품은 또 뭐냐면 원래 실질적인 원유 말고 그거 한번 정제한 애들 있죠. 네네. 경유라든지 등유라 그거 싣고 다니는 애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은 MR 탱커, 네. 즉 PC선 한번 정제된 석유를 싣고 다니는 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운임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저 표를 보시게 되면은 네. 저게 중형 미포는 중형만 만들어요. 대형은 오. 안 만듭니다. 그래요. 예, 큰 애들은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형님들이 하고 미포는 그 밑에 동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형을 주로 만드는데 이제 LPG로 넘어와요. 왜 LNG에서 LPG로 왜 넘어오냐면은 둘 다 친환경인데 LPG는 이미 다 꽉 차 있고 네. 그리고 LPG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친환경 에너지거든요. 네네.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LPG가 이제 비싸지니까 상대적으로 싼 LNG. LNG가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싼 LPG로 지금 넘어와 있어요. 넘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LPG 쪽으로 대체죠, 한마디로. 대체품으로 넘어온 게 LPG. 그래서 지금 저렇게 지금 운임이 굉장히 좀 강해요. 그리고 MR 탱커도 요새 굉장히 강한데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은 투자비 대비 저게 회수 기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전 다울투자증권에서 제가 따왔고요. 네. 업황이 안 좋았을 때는 저 점선 밑에 있는 게 업황이 안 좋았을 때 9년 정도 걸려요. 근데 업황이 좋았을 때는 지금 저기 숫자 보시면은 4.6, 4.8 이렇게 써 있지 네. 않습니까? 4.56년 이 정도, 4년대 중반 정도가 업황이 좋을 때예요. 근데 지금 수주가 안 들어왔어요. 근데 2023년도부터 수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높습니다. 왜냐하면 업황이 이렇게 좋은데 수주가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들어왔냐? 지금까지 다 찼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그죠? 돼. 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 받을 거 이 탱커들 이런 쪽도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절대 강자가 현대미포조선이다. LPG도 강하고 MR 탱커도 굉장히 강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것마저 받으면 이제 진짜로 2027년도 8년도까지도 수주가 거의 꽉 차는 거. 그것도 예전처럼 저가 수주가 아니고 비싼 배로 꽉 채우는 거.
그리고 저희는 실적이 그때까지 좋아진다는 거를 미리 알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희는 투자를 못하는 거죠. 잘 못하죠. 왜요? 마음이 급해서? 마음이 급하고 안 가면 의심을 하고 뭔가 이제 붙여져. 그러니까 저의 문제군요. 네.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의 문제이긴 한데 네.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한번 다잡고 내가 단기 종목도 하겠지만 제가 네. 얘기 드리는 장기 종목을 그 기준으로 해서 단기 종목들을 이렇게 꼽아 놓으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차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반성을 하게 돼요. 보통은 단기 종목에 혹해서 단기를 먼저 샀다가 강제로 물려서 장기로 가게 되는 경우가 단기로 샀는데 장기로 강제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 종목을 먼저 정해놓고 그 옆에 이제 단기를 같이 함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된다. 순서적으로도 저도 반성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 2023년에 조선주 전반적으로 다 주목해 볼 만한 건가요? 다 주목해 볼 만한데 네. 선별적으로 저희가 이왕 조선주를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이렇게 그 현대미포조선처럼 LPG와 MR 이런 쪽이 좋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2023년도는 관련해서 또 해운주도 또 해운주도 예, 좋게 보거든요. 그럼 조선 해운주를 다 같이 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2023년도도 왜 이제 해운주 중에서 벌크 해운주들을 봐야 되느냐. 벌크 해운주.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벌크 해운주 하면은 저희 대표적으로 국내는 페노션이 있는 그렇죠. 거죠. 최근에 페노션 되게 강한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페노션이 왜 강하게 가느냐 그리고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네. 단타로 또 끝나고 말 것이냐. 최근에 이제 철강석 가격이 10월달에 80톤당 80에서 지금 114달러까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벌크선은 뭐를 날르냐, 무슨 거를 날르냐 네. 이게 좀 볼 수 있는데 자 중국은 어떤 걸 날르냐면은 그리고 전체적인 그 벌크 수요에 글로벌 수요의 한 40% 정도가 중국이 혼자서 다 해요. 바쁘네요. 네. 굉장히 혼자 크죠. 바쁘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이 100개가 있으면 네. 40개를 40개는 중국 중국에. 혼자가 다 써요. 와. 다 써요. 네. 굉장하죠. 중국이 이런 나라. 그래서 세계 공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하면은 그 어마무시한 거고 표를 보게 되면 그러면은 중국이 벌크로 뭐를 실어 나르느냐 이게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근데 저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하루에 그 빌리언 DWT라고 해가지고 네. 배가 가라앉지 않을 만큼 실는 게 DWT 그거거든요. 네. 빌리언 단위로 한 거죠. 데이즈. 딱 보게 되면은 저 파란색 그래프가 제일 길죠. 네. 저게 뭐죠? 저게 철이죠. 스틸. 아. 스틸.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약간 그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요 보라색 표. 예. 그게 이제 그거죠. 콜, 석탄. 아. 철광석하고 석탄. 중국이 전 세계 원자재 40%를 혼자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철하고 석탄을 저렇게 많은 비중으로. 많은 비중으로 실어 나른다. 그러면은 저 철하고 석탄 비중이 큰 거를 벌크선이 실어 나르는 거고 중국이 지금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고 다 연관이 이렇게 탁탁 톱니가 맞아가죠? 그러네요. 맞아가죠? 근데 저 철하고 석탄을 실어 나르는 거를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네. 이제 케이프 사이즈, 파나막스 사이즈 이 수준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페노션 같은 경우에 그 선대 구성을 딱 보게 되면 케이프하고 파나막스하고 다 골고루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리고 장기 계약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실적적인 것도 굉장히 좀 꾸준하고 그리고 그 이러한 원자재 수요에 대해서 아예 뒤처지지도 않고 수익도 꾸준히 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페노션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해외 해운사를 한번 보고 싶다. 네. 해외 해운사는 굉장히 화끈합니다. 저기 보시면 페노션은 굉장히 좀 저런 회사에 비하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네. 저 SBLK야 GOGL 같은 경우 보면은 케이프하고 파나막스가 절대적이죠 비중이. 그러네요. 예? 우리는 원자재만 실는 회사. 그리고 페노션은 원자재 뭐 조그만 거 곡물 뭐 이런 거 다 거의 다 실어나려고 좀 보수적으로 하는 회사. 이렇게
좀 틀리죠. 그러네요. 골고루 돼 있고 앞에는 어, 뭐 화끈한 걸 원하시면 어디 해외. 해외에. 좀 안정적으로 가자. 그러면은 국내 국내. 페모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3년 증시 그렇다면 우리 차장님 보내드리기 전에 이 네. 체크 포인트와 더불어서 네. 내년 증시를 좀 앞두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께 한마디도 네. 부탁을 좀 드려볼까 해요. 네. 어떤 체크 포인트? 저희가 앞에 거 다 잊어버려도 되니까 물론 다 기억해야 되지만 네, 체크 포인트만 정리를 해주신다면. 체크 포인트. 자,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만큼 우려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독감이 걸렸을 뿐이지 거기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게 독감이 걸려서 내가 폐렴해서 이제 나 죽는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넘어- 생각까지. 넘어가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저도 그래요. 네. 이제 아프면 왜 그 초록창 지식인 같은데 쳐보면 그렇죠. 왠지 저 죽을 병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여기 왼쪽이 좀 아픈데 왼쪽 옆구리가 하면은 어디가 뭐, 아픈데? 뭐야? 나 죽나? 불치병이야? 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지금 증시가 딱 그 모습입니다. 네. 설사 그렇게 된다 손치더라도 주가는 미리 많이 반영해 있어요.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2023년도 또 서울 경제와 함께 나아가시면 또 꿋꿋한 투자의 철학과 마인드를 얻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 그러면은 우리 네. 투자자분들께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네. 말고 네. 희망을 좀 가져보자.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차장님과 함께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는 이제 벌써부터 그늘이 드리워졌었거든요. 예.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2023년에도 저희와 함께하시면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2023년까지 많지 않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 시간 알차게 보내시면서 여러분들 내년에도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꼭 성공 투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새해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